오늘 12월 9일 커멀 자격증 함수 세 번째 내용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에 관련된 함수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많지는 않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dsum 그 다음에 daverage 그 다음에 dcount 그 다음에 dcountall 그 다음에 dmax dminimum 6가지. 예. 그 다음에 시간과 날짜와 연관된 함수는 weekday 그 다음에 workday. workday는 시험에 실기 시험에 본 기억이 없는데 days, date, e-date, now 그 다음에 time, day, today, year, month, year, month, day. day가 뒤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나왔네. 그렇죠? 그 다음에 EO month, end of month라는 거. 그 다음에 hour. 그 다음에 minute. hour, minute 나오면 second도 있겠죠. 그렇죠? 네, second. 과감히 좀 잘라볼게요. hour, minute, second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아니,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거를 뒤로 좀 묶어 놓을게요. 뒤에다 묶어서 데이트도 사실은 데이트도 별로. 예. 그 다음에 이데이트하고 이데이트도 필기 시험에는 나오지. 예. 그 다음에 이어먼스도 실기 시험에는 뭐 굳이. 예. 데이 그 다음에 데이트, 워크데이, 위크데이. 워크데이도 사실은 투데이, 타임도 빼버릴게. 뒤로 빼버릴게. 이렇게 되나요? 위크데이, 데이트, now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뭐 원리만 아시면 되죠. 그렇죠? year, month, today, date, now도 뺍시다. now도 뒤로 뺍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weekday, date, today, year, month 이 정도. 예. 필기 시험에는 얘들이 나와요. year, month, date. 얘들은 필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워크데이도 필기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를 좀 정리해 드리면은 뒤로 좀 빼서 정리를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필기에는 나오는 필기 나오는 거는 요렇게 제가 묶어 놓고요. 이건 기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필기 시험에는 게 워크데이, 이어먼스, 이데이트. 실기 시험에는 요 정도. 6가지 함수 중에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는 필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얘네들은. 나머지는 실기 시험에 아주 전문적으로 나오는 애들이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말 뜻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필기 시험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파일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뭐는 그 뭐 리스트 목록이죠, 목록. 예. 엑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데이터베이스를. 근데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의미는 서로 연관된 파일들의 묶음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사실은. 엑셀에서는 이렇게 동호회 회원 명단 뭐 100명이고 10,000명이고 100만 명이고 안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얘가 파일이에요. 이번에 대학 입학 시험 55만 명이 봤는데 그 55만 명 목록을 쭉 훑어놓으면 그게 파일이죠. 여기는 지금 여러 개를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시험 실제는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잖아요. 얘를 시트별로 따로 작업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작업하면 이건 힘들어요. 그런데 엑셀에서는 이런 파일,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원래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연관된 파일들의 묶음이에요. 예를 들면 A 고등학교의 경우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의 신상 파일이 있겠죠? 신상 파일. 예, 학생들의 신상 파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교사들의 신상 파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각 학년별 뭐 성적 파일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반편성 파일도 있겠고, 반편성. 우리 반을 편성하려면 반편성 파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학년 1반은 담임 선생님 누구고, 무슨 과목의 담임은 누구고,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급여 현황 파일도 있겠죠, 그렇죠? 급여 현황 파일도 있겠고, 그 다음에 문서들 관리 파일도 있겠고, 그 다음에 건물 이력 파일도 있겠고, 장비들 관리 파일이 있겠고, 엄청나게 이런 파일들이 많겠죠,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주방에 가면 주방용품들 쭉 묶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리해 놓은 게. 그게 주방 파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에 가전제품이 뭐뭐 있는지 그것도 조사해 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파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묶어 놓으면은 그게 A 고등학교의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 신상 기록들이 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게 데이터베이스죠. 은행에 가면 고객들 현황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객들 현황 파일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 예금 거래하시는 고객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주식 거래하는 분들의 현황 파일도 있겠죠, 그렇죠? 그걸 다 묶어놓으면 어느 금융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엑셀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파일이라고 하죠. 엑셀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파일은 파일이지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연관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우주고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을 계산해봐라, 합계를 계산해봐라, 최대값이 얼마냐, 최소값이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평균도 될 수 있겠죠. 조건부 합계도 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우주고 학생들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의 종합점수의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우리가? 에버리지 프 쓰잖아요. 이렇게 는 에버레이지 if. 그러면 범위가 나오고 조건이 나오죠. 여기서 범위는 뭡니까? 조건이 있는 데가 범위라 그랬죠. 여기서 조건은 뭐예요? 우주고죠, 그렇죠? 우주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동네가 바로 뭐다? 범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은 우주고고요. 그 다음에 우주고 학생들에 대한 평균은 어디서 구하는 거죠? 종합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에버리지 if가 아니라 sum if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sum if로 바꾸면은요.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뭐를 구한다? 여기서 합계를 구하는 거죠. 83점, 63점, 77점의 합계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주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몇 점이죠? 무슨 함수를 써야 될까요? max if? 그런 함수가 없어요. 조건부 합계, 조건부 평균, 조건부 개수를 구할 수는 있지만 조건에 맞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요 수식에 가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재무함수, 논리함수, 텍스트함수, 날짜 및 시간, 찾기 참조, 수학 삼각, 그 다음에 통계, 공학. 왜 안 나와? 여기서 구해 찾아봐도 되죠? FX 눌러주셔도 돼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고르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가 딱 있어요. 그 12개 중에서 우리 시험에는 6개를 뺀 6개만 나온다 이거죠. 예. 그거를 이제 오늘 또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 전에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거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내용이 뭐냐면은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을 표시하래요. 함수는 데이트 함수를 쓰고요. 레프트 함수를 쓰고 미들 함수를 쓰래요. 그리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는 어디 있냐면 B의 세 번째 셀이에요. B의 세 번째 셀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얘를 계산해서 1991년 10월 12일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죠. 91년생이니까 2091년은 아닐 거 아닙니까? 1991년 10월 12일이죠. 성별을 구하는 건 아니니까는. 그럼 앞에 있는 요 6개를 가지고 날짜 형식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함수 첫 번째가 데이트예요. 여기다가 년, 월, 일을 써주면 뭐 이렇게 안 써져? 년, 월, 일을 써주면 이게 날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91에 10월에 10일이라고 써주면 이게 1991년 10월 12일이라고 돼요. 물론 요 1991을 91만 써줘도 1991년으로 됩니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요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잘라 써도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있는 함수를 다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앰퍼센드 연산자까지 쓰는 거죠. 그렇죠? 자, 레프트는 이거예요. 는 레프트 쓰고 1, 2, 3, 4라는 글자가 있는데 왼쪽에 두 글자를 잘라라 그러면 뭐가 된다 이거면 1, 2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MID 함수는요 1, 2, 3, 4, 5, 6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거를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를 잘라라 그러면 이거는 3, 4가 돼요. 이렇게 잘려지는 거예요. 레프트는 왼쪽에서 몇 개를 자르냐,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몇 개를 자르냐, 미들은 중간에서 몇 번째에서 몇 개를 자르느냐 하는 함수 문법 자체는 좀 외우셔야 되고요. 예. 그러면 얘를 한번 가지고 보자고요. 얘를 여기서 1991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여기서 1991이라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 1991은 왼쪽에 91 요거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19라는 글자랑
91이라는 글자를 앰퍼센드로 묶어주면 1991이 돼요. 그렇죠? 19하고 91을 결합하면 199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1991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는 얘를 결합하면 되는데 따옴표로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상관없어요. 이 91을 어디서 계산해 준다? 왼쪽에 두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프트 B의 세 번째 셀에 있는 두 개를 잘라라 그러면 이게 바로 1991이 된다 이거죠. 사실은 얘는 문자입니다. 문자예요. 글자는 아니에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은 어떻게 계산하죠? 10은 중간에 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MID B의 세 번째 셀을 세 번째 두 개를 잘라라 그러면 뭐가 된다? 여기에서 10이 되는 거죠. 12일은 어떻게 자르면 되죠? 요 12일, 요 12일. 요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얘를 잘라와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쓰면 된다? MID B의 세 번째 셀에 다섯 번째에서 두 개를 잘라자. 그러면 12가 된다 이거죠. 근데 글자지만 액면가 숫자로 보이기 때문에 숫자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1991년 10월 12일처럼 우리가 숫자를 써주면 이게 날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가 되기 때문에 이 1991이라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19란 글자와 91이라는 글자를 합성해야 된다. 합성해야 된다. 그래서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해야 된다. 만약 앰퍼센드 연산자 사용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91년생이 돼요. 1991년. 근데 우리 시험에는 꼭 이 연산자를 쓰라고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래야 1991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거는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1991년생일 거야. 왜? 성별 코드가 1이기 때문에 1900년대 태어난 사람 1이 남자고 1900년대 태어났다는 뜻으로 1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은 1991년생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엑셀은 얘가 모르잖아요. 뭔지. 알 수 있는 거는 왼쪽에 두 글자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왼쪽에 91년생은 엑셀에다 입력하면 2091년생은 아니다. 1900년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91년생이라고 쓰고 99년까지 쓰면 그냥 1900년대로 인식을 하고요. 20서부터 00년서부터 29까지 쓰면 2000년으로 인식을 해요. 엑셀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기다 이제 쓸 때 연도에는 얘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연도에다 쓰면 되고 월에다가는 이 함수를 쓰면 되고 일에다가는 이 함수를 쓰면 길어졌지만 이게 답이다 이거죠.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 MID left라는 함수를 명시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left를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MID 함수로 1,2라고 쓰면 돼요. 첫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를 잘라라 그러면 그게 왼쪽에 두 글자하고 똑같으니까. 요거는 19란 글자를 MID B의 세 번째 셀에 1,2라고 써도 돼요. 1,2.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하나, 두 개 자른다라는 거죠. 첫 번째에서부터 두 개 자른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레프트도 쓰고 미들도 쓰고 앰퍼센드 연산자도 쓰고 다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라 누락하면 안 된다. 이게 조립하는 방법이에요. 저야 오래 했으니까 조립이 쉬운데 이제 이걸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는 데이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다가 뭐부터 써야 된다? 연도를 써야죠. 연도. 연도가 1991년 아닙니까? 월은 10월이고요. 일은 12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미리 써 놓으시고 나서 1, 9는 우리가 쓴 거니까 여기다 앰퍼센드로 결합해서 레프트
주민번호 찍고 컴마 2개 자르면 1991년생이 되는 거고, 여기서 10월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잘라야 된다? MID B의 세 번째 셀에서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잘라라. 세 번째 두 개를 잘라라 그러면 10월이 맞으니까 쓰면 되고, 이제는 12일생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요거를 쓰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MID 함수처럼 MID B의 세 번째 셀에 다섯 번째도 두 글자를 잘라라. 다섯 번 두 개를 잘라라 하는 거죠. 괄호가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요. 데이터 함수에서 괄호가 열렸고, 레프트, 미들 함수 각각 괄호가 열리고 열렸어요. 열렸으니까 중간에 닫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데이터 함수를 닫아야 되니까 또 괄호를 닫아야 되고. 선생님 보면은 레프트는 각 들어가는 게 2개인데 미들은 3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얘는 왼쪽에서 두 개를 잘라라 그러면 두 개가 잘렸는데, 요 두 글자 같으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서 두 개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잖아요. 중간에 꼈으니까. 그래서 MID 미들 함수를 쓸 때는 몇 번째에서부터 몇 개를 자를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거의 대부분 미들 쓸 경우는 이렇게 예, 그렇게 쓰는 게 문법이 여기 뭐라고 쓰이냐면 스타트 넘버 캐릭터, 몇 번째 글자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며 몇 글자를 자를 것이며, 밑에 문법 자체가.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시험 문제에는 2000년생들은 안 나와야 돼요. 2000년생이 나오면 다 19를 결합했으니까 다 1900년도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07년생이면 어떻게 돼? 07년생이면 1907년일까? 만약에 요거 성별 코드가 3이면 3이나 4 같으면 07년이 2007년이 되는 거고요. 얘가 1로 돼 있으면 뭐예요? 1907년이죠. 그렇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는, 성별 코드가 0부터 9까지 있어요. 그리고 홀수가 남자고 짝수가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0하고 1은 뭐냐면 0하고 9번하고 0번은 뭐냐면 1800년대 출생하신 남녀고요. 1하고 2는 1900년대 출생한 남자고요. 그 다음에 3하고 4는 2000년대 출생한 남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국적이 외국인 사람, 화교라든지 아직 결혼을 해서 이민을 오셨는데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신 분, 못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7번과 8번도 있겠죠? 나이 어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이죠.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방송에 출연했던 이다도시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외국에서 결혼할 때 우리나라로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오자마자 국적 취득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6번이었을 거예요. 6번.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을 취득했잖아요. 그렇죠? 2번으로 바뀌는 거죠. 성별 코드가. 그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생존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죠. 생존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100 몇 살이야 그러면 120세가 넘으시는 거잖아요. 1899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121살이잖아요. 만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한두 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회사 같으면 1, 2, 3, 4, 5, 6, 7, 8 코드 번호를 다 알아야 돼요. 이분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1이냐 2냐 이것만 갖고 따지게 하지만 실무에서는 1, 2냐 2냐 이것만 따지면 안 되거든요. 3, 4도 있잖아요. 지금 3번과 4번 2000년생들은 3번과 4번은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취업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5번, 6번, 7번, 8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홀수는 남자고 짝수는 여자다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고, 그 원리가,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전혀 문제 없이, 예, 이걸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옆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대여 일자와 반납 일자를 이용하여 대여 기간을 계산하래요. 문제 2번은 대여 일자하고 반납 일자하고 대여 기간을 계산하래요. 위크데이, 그 다음에 데이스, 워크데이 함수로 해서 선택하래요. 한번 함수를 볼게요. 여기다가요, 실기시험에 이게 쉬운 게 뭐냐면 위크데이라고 있잖아요.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뭔가를 봤더니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나는 1에서 7까지 수를 구한대. 뭔 소리예요? 너 무슨 요일이니? 요일을 1에서 7까지 숫자로 표현해 준대요. 그 며칠간 빌려간지를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고. 는 데이스는 뭐라고 돼 있어요? 데이스.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반환한대. 예전에 데이스 360이 나왔었어요. 데이스 360. 과거에는 데이스 360 함수를 시험에 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데이스로 바뀐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워크데이도 한번 볼게요. 워크데이는 뭐라고 되나 보세요. 워크데이는 특정 시작 날짜와 전이나 후의 날짜 수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평일수를 계산한대요. 자, 요것도 한번 제가, 이거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기시험에서 어렵진 않아요. 해보면 되지 뭐. 먼저 는 위크데이에는요 날짜가 들어가요. 날짜. 그리고 옵션이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날짜에 대한 요일을 1에서 7 사이에 수로 표기하는 거예요. 표시. 한번 다시 볼게요. 위크데이, 오늘 날짜를 찍어 볼게요. 2020년 12월 09일을 찍어 볼게요. 오늘은 수요일이죠. 그렇죠? 수요일이죠. 근데 옵션을 1을 썼어요.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1을 쓰면 실제로 수요일이잖아요. 오늘이. 이 수요일을 뭐로 표기하느냐 하는 거죠. 자, 일요일을 1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을 2로 표현하고, 화요일을 3으로 표현하고, 수요일을 4로 표현하고, 목요일을 5로 표현하고, 금요일을 6으로 표현하고, 토요일을 7로 표현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수요일이니까 뭐죠? 값이? 수요일이니까 4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4로 표현될 거예요. 4. 자, 그런데 옵션 2를 쓰면은요, 일요일, 월요일을 1로 표현해요. 그리고 화요일을 2로 표현하고, 수요일을 3으로 표현하고, 목요일을 4로 표현하고, 금요일을 5로 표현하고, 토요일을 6으로 표현하고, 일요일을 7로 표현해요.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얼마다? 3. 수요일이 3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옵션 3을 쓰면은요, 월요일을 0으로 표현하고요,
화요일을 1로 표현하고 수요일을 2로 표현하고 목요일을 3으로 표현하고 금요일은 4로 표현하고 얘는 5로 표현하고 얘는 6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얘가 2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얘들은 엑셀에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0번째라는 말이 나오기가 불편하거든요. 숫자는 1부터 시작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얘는 0부터 시작하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이 옵션 3 쓰는 거를 거의 안 해요. 자, 그러면 대여일자하고 반납일자를 이용해서 며칠간 빌려갔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 무슨 요일이니? 저 수요일인데요? 잠깐만, 수요일이면 옵션 1로 쓰면 너는 4라고 표기 될 테고, 옵션 2를 쓰면 너는 3으로 표현될 거야. 그래서 너 어떤 거 할래?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건데, 이 문제하고 자체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함수죠.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는 어떨 때 쓰느냐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days라는 함수는요, enddate가 뭐예요? 끝날짜잖아. 스타트 데이트는 전날짜잖아요. 그렇죠? 하루 빌려갔네. 하루. 그렇죠? 하루 빌려갔죠. 그렇죠? 이렇게. 예, 여기다 써볼게요. 는 days 함수는 끝날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작 날짜를 나중에 써요. 보통 함수에서는요, 처음 날짜, 시작 날짜를 앞에 쓰고 끝 날짜를 뒤에 쓰거든요. 근데 유난히 좀 특이해요. 끝 날짜를 앞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시작 날짜와 끝 날짜 사이에 기간을 계산하는 거죠. 너 며칠 빌려갔느냐 이거죠. 우리 뭐 빌려가면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서를 빌려가도 반납을 해야 되고, 뭐 예전에 비디오 가게 같은 거 있었을 때 뭐 DVD를 빌려간다든지 하면 반납하는 날이 있어야, 그러면 대여 기간 동안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또 추가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데이스 360은 뭐냐면은요, 1년을 360, 한 달을 무조건 30으로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전혀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함수는요, 계산할 때는 끝날짜 빼기 작은 날짜를 써요. 직접 계산할 때는 내가 태어난 날 빼기 지금 날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날짜가 크니까 지금 날짜 빼기 태어난 날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살아있는지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데이트 함수는요, 끝 날짜를 먼저 써요. 보통 함수에서는 시작 날짜를 먼저 쓰는 게 보통인데, 얘는 특이해요. 달라요. 보편적으로 날짜 관련 함수에서는 시작 날짜를 끝 날짜보다 시작 날짜를 끝 날짜보다 뒤에 사용한다. 근데 얘는 끝 날짜를 먼저 사용한 거죠. 얘가 좀 특이한 경우예요. 여기서는 이 함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함수를 써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예. 자, 워크데이 한번 볼게요. 제가 다른 곳에다 한번 시트를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12월 1일을 한번 넣어볼게요. 12월 1일. 근데 얘 날짜가 연월로 돼 있어서 제가 요일까지 표현해 볼게요. 요일까지. 자, 12월 1일이 화요일이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는 워크데이라고 쓸게요. 워크데이는 뭐냐면, 자, 이 날짜에서 시작해서 이 날짜까지 15일까지 한번 일해 볼게요. 15일까지. 1일서부터 15일까지 일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10일간 일한다고. 10일간. 얘가 날짜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뭐라고 썼냐면 제가 10일간 일하라 그랬어요. 10일간. 자, 10일간을 일합니다. 10일간. 예, 여기다 제가 요 10일을 여기다 쓸게요. 요거를 찍을게요. 10일.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 얘들은 빠져요. 휴일이잖아요. 주 5일째니까. 자, 1일, 2일, 3일, 4일 일 안 하고요. 일 안 하고요. 5일, 6일, 7일, 8일, 9일 일 안 하고죠. 그렇죠? 일 안 해요. 그럼 여기 10일이죠? 그럼 언제 와요? 15일날 돈 받으러 오겠네? 10일간 일하라 그랬거든. 12월 1일부터 10일간 일하시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12월 1일날 휴가를 10일간 줬대요. 10일간 휴가를 줬으면 언제 회사에 출근합니까? 이걸 문제 내더라고. 자, 10일 이후 12월 1일부터 열흘간 일하시오. 그러면 열흘간 일하고 나와야 다음날 10일 후에 돈 받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그 날짜가 언제 날짜냐 이거죠. 그런데 주 5일째 근무에 의해서 주일은 토요일날하고 일날은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1, 2, 3, 4, 5, 6, 7, 8, 9 하고 12월 14일까지 열흘째 일을 하고 나면 15일날 돈 받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계산하는 함수예요. 워크데이. 일한 날짜 계산하는 거. 일한 날짜 계산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2020년 12월 8일이 회사 창립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2020년 12월 12일이 임시 공휴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창립 기념일이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임시 휴일이에요. 이 뒤에다가 이 이틀이 휴일입니다라고 명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휴일을. 그럼 며칠날 이 사람 돈 받으러 올까요? 이거잖아요. 왜냐면 주 5일째로 근무하는 데도 있지만 중간에 휴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1, 2, 3, 4, 5, 6 하다가 여기는 쉬니까 쉬고 얘가 문제지. 얘. 여기 창립기념일이라며 쉰다며. 그럼 얘도 빠지고 6일, 7일, 8일 여기도 빠져야 되는데 원래 빠지는 날이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이게 9일자고 여기 10일자잖아요. 그럼 며칠날? 16일날 돈 받으러 오겠네. 워크데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얘는 필기시험에 나오는 애입니다. 실기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며칠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며칠간 일하세요. 그리고 일 다 마치고면 저한테 돈 받으러 오세요. 이거예요, 워크데이가. 그런데 중간에 우리 회사에서는 쉬는 날이 며칠 있습니다 하고 옵션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옵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요렇게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워크데이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워크데이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워크데이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오먼스하고 이데이트라는 거 함수가 두 개가 있었는데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020년 12월 오늘 9일입니다. 그렇죠? 3개월 한번 계산해 볼게요. 는 이데이트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의 개월수를 나타나는 거래요. 자, 이 날짜에 3개월 후가 언제일까요? (2021년 1월 2월 9일이겠네) 뭐.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날짜로 바꾸면 되겠죠. 이게 날짜로 바꾸는 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3월 달이네. 3개월 후니까 1월, 2월, 3월 맞네.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는 이 데이트 해서 요 날짜에 대한 -3개월 전은 어떤가요? 11월, 10월, 9월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짜로 바꿔주면 돼요. 날짜로. 예. 맞네요, 뭐. 이 데이트 함수를 썼던 거, 이 데이터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날짜를 기준으로 플러스 몇 개월 후냐, 마이너스 몇 개월 전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그런데
헷갈리는 게 생겼습니다. 자, 2020년 2월 2일 25 months라고 돼 있어요. 25 months. end of months예요. 그 달의 마지막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달의 마지막. 자, 요 날짜에 대해서 3개월 후가 언제일까요? 2월이니까 3월, 4월, 5월이죠. 5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월 며칠이냐가 중요한 거죠. 5월의 마지막 날. 자, 얘나 똑같이 3개월 후인데 얘는 12월 9일이니까 3개월 후고 얘는 3개월 후니까 3월 9일이고 똑같이 3월 9일 나올 거라면 뭐 함수가 똑같은 걸 왜 두 개를 써?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데이트는 엔드 데이트예요. 3개월 후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2월 9일이니까 3개월 후든 5개월 후든 간에 5개월 전이든 간에 그것도 3일이겠지. 9일이겠지. 다 9일이 같은 날로 가는 거죠. 근데 엔드 오브 먼스는 3개월 전이나 후나 해당하는 그 달의 마지막 날짜가 뭐냐 이겠지. 마지막 날짜가. 그러니까는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에서 9월달로 가겠죠. 그럼 9월의 마지막 날이 9월 30일이겠지 뭐. 그렇죠? 이거는 25 months예요. 함수명이 약간 달라요. 그렇죠? 예. 이게 필기시험에 나왔는데요. 눈치껏 잡겠더라고. 눈치껏 딱 눈치를 채면 조금 머리를 굴리면 둘 함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답이 나오겠더라고요. 얘를 쓴 함수는 다 9일이에요. 그러면 얘를 썼으니까 9일로 나오면은 얘랑 같은 함수 아닙니까? 근데 9일로 안 나온 애가 있더라고. 말일로 나온 애가 있어. 그러면 이 함수를 썼는데 똑같은 9일이면 답이 틀린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눈치를 채서 답을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 데이트나 이어먼스는 평상시 쓰지는 않는 함수라서 필기 문제를 접했을 때 저도 상당히 놀랐었어요. 사실은. 근데 쭉 읽어보니까 눈치껏 맞출 수 있는 함수더라고요. 그렇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첫 번째 함수를 볼게요. 문제 3번에서 출신고가 우주고라고 되어 있는 학생들 종합 평균을 계산하래요. 종합 점수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 다음에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래요. 예를 들면 64.66 같으면 64.7 이렇게 하래요. 그렇죠? 라운드 함수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t-average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라운드는 이렇게 써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는 라운드를 썼는데 76.77을 소점이 한 자리만 남겨라 그러면 70.8이 되겠죠. 그렇죠?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콤마 1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니까 는 라운드를 써서 어떤 값에 대한 자릿수를 표현하는데, 예, 이때 는 라운드 써서 값을 1 쓰면 이게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음수를 쓰면 뭐라 그랬죠?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올림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예.
라운드가요 아주 쉬운 함수 중에 하나인데 자주 나와요. 특히 평균을 계산할 때는 소수 이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라운드 계열 함수,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같이 한번 먼저 해보죠, 뭐. 자, 제가 여기다가 먼저 써볼 건데요. 이렇게 쓸 거예요. 는 D 에버레이지를 쓸 거예요. D 에버레이지. 데이터베이스 에버레이지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평균을 계산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D 에버레이지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에이트에 똑같아요. 6가지 함수. D 에버레이지, D sum, D max, D minimum, D count, D count A가 괄호 속이 똑같아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우리가 보통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 자리 이렇게 블록 잡고 조건을 거시오 그러면 범위가 여기고 우주고가 여기고 이랬잖아요. 이렇게만 알맹이 잡았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항목 이름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목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컴마 무슨 항목, 필드. 항목 이름을 필드라 그래요. 항목 이름을 영어로 아이템, 필드, 우리말로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무슨 항목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래요? 종합 점수에 대한 평균이죠? 그럼 종합을 클릭하면 돼요. 이 항목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이거거든요. 물론 5라고 써도 돼요. 성명이 첫 번째고 출신구가 2이고 P가 3이고 7가 4고 종합이 5니까 5라고 써도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왜? 출신구하고 종합점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성명은 상관없잖아요. 빼도 돼요. 그러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출신고라는 항목을 조건을 걸 수가 없잖아요. 범위에서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조건 범위에서부터 계산하려는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해도 정답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다 잡는다. 다 잡는다. 그래도 되고 꼭 필수 요소만 블록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종합 점수를 구하면 되니까 클릭하면 되고 아까 출신고부터 종합을 잡았으면 이때는 종합이 5가 아니라 4가 되겠죠. 그때는 자,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조건을 써야 되는데 이 조건을 쓸 때는 반드시 출신고가 우주고 하고 블럭을 잡아야 돼요. 항목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고. 지금 이걸 숫자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온다고.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기 싫으니까는 반올림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라운드 함수를 써가지고 자, 그러면 출신고가 대안고 같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가 데이터베이스고 여기가 계산한 항목이고 조건은 출신고가 대안고니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블럭을 못 잡습니다. 만약에 조건을 이렇게 걸면 뭐가 될까요? 출신고가 우주고 이거나 대안고 이거예요. 우리 고급 필터 배우셨잖아요. 고급 필터를 걸 때 항목 이름을 쓰고 조건을 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을 이렇게 걸면은 출신고가 우주고등학교 또는 출신고가 대안고등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신고가 대안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는 블럭을 못 잡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출신고가 대안고라고 쓰고 조건을 여기다 걸어야 돼요.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는 D 에버레이지 함수를 쓰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데이터베이스란 다 블럭을 잡는다. 그 다음에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항목 이름을 클릭한다. 항목 이름을 무조건.
데이터베이스는 항목을 위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조건은 출신고가 우주고다라고 하는 이 두 줄을 반드시 떨어지면 안 되고 붙어있는 상태에서 조건을 걸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가 빠졌죠? 아까 라운드. 그래서 뒤에다가 컴마 1 쓰면 되죠.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반올림. 답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요게 데이터베이스고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고, 그러니까 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항목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를 써주는데, 이 조건 범위를 쓸 때도 항목 이름이 반드시 들어간다. 예. 그 다음에 계산한 항목을 쓸 때 그 항목을 클릭해도 되지만 몇 번째 순서인지를 하셔도 된다. 즉, 이거를 뭐라고 써도 된다. 얘를 5라고 써도 돼요. 5. 다섯 번째 항목 걸 계산했으니까. 그 다음에요,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 얘를 종합이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종합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종합이라는 항목에 대한 얘네들을 평균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쓰셔도 된다. 근데 번거롭죠. 쓰려면 귀찮잖아. 그냥 클릭하는 게 편하지. 몇 번째인지 두 번째, 세 번째를 셀 필요도 없는 거고. 이렇게 숫자를 쓰는 이유는 다섯 번째 항목이란 뜻이고요. 여기는 종합이라는 항목의 평균을 계산하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항목 이름을 직접 써도 되고, 그런데 그냥 셀을 클릭하는 게 수월하다. 예, 그러면 답이 제대로 된다 이거죠. 그러면 보세요. 요 D 에버리지 대신에 자, 이거 여기에서 지금 얘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지금 얘를 다시 계산해 볼 건데, 이건 평균이죠. 이건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거 D 에버리지 대신에 D 썸 쓰면 뭐가 돼요? D 썸 쓰면 평균이 합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D 에버리지 대신에 D 썸을 쓰면 얘네들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고,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될까요? 썸 대신에 맥스라고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출신고가 우주고 학생들의 종합 점수 중에서 최대값은 뭡니까? 이거지. 그렇잖아요. 최대값은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D 맥스 대신에 D 미니멈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주고 학생들에 대한 최소값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카운트로 쓰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거 뭘까요? 이거를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D 카운트 A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죠? D 카운트 A는 뭐예요? 숫자든 글자든 비어있지만 않으면 계산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는 여기라 그랬고요. 이거에 항목 이름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조건은 얘를 조건을 걸었잖아요. 출신고가 우주고 이걸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D 카운트를 쓰면 뭐가 되냐 이거죠. D 카운트를 쓰면 무슨 뜻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다 우주고 학생 몇 명입니까 이거예요. 잠깐만. 아, 요거 빠졌다. 그치. 이거는 콤마 1이 3 들어갈 일이 아니죠. 그렇죠?
콤마 1은 아까 소수점 이하 자릿수 만드는 거였는데 여기다 넣어버렸네. 그렇죠? 자,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디카운트를 썼거든요. 그러면 우주고가 여기 몇 명입니까? 우주고에 해당하는 점수가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우주고가 몇 명입니까? 이거예요. 우주고 학생이 몇 명입니까? 이거죠. 그럼 이거를 얘를 체크하면 뭐가 되죠? 추신고가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성명의 개수를 세라는 거죠. 성명. 이름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이름이 몇 개 있어요. 우주고 학생이. 고영인, 은혜영, 고정철 3명 있죠? 근데 디카운트라며. 디카운트는 셀 때 뭐만 세는 거예요? 숫자만 세는 거잖아요. 근데 성명은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세지. 그땐 디카운트 A를 써야지. 디카운트 A는 글자도 세니까 그땐 3명이 나오겠지. 그 문제가 나올 거예요. 되게 헷갈려요. 예.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상공고등학교 학생들 필기 점수의 최고 점수하고 최저 점수를 계산하래. 이런 것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추신고가 상공고예요. 문제 4번. 추신고가 상공고등학교래. 상공고등학교. 상공고등학교 어디 있어요 지금? 떨어져 있네. 우주고가 아니라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신고가 상공고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블럭을 못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 여기다 추신고, 여기다 상공고, 여기다 추신고, 여기다 상공고 라고 조건을 여기다 직접 써주고 여기다 조건을 걸어야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고급 필터 거는 것처럼 거는 거예요. 고급 필터. 네. 학생들이 필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은 별도 영역에 입력을 하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dmax 함수를 써야 될 거고, dsum 함수를 써야 될 테고, dminimum 함수를 쓰는데 이 함수 중에서 선택하세요 이거죠. 그렇죠?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말은 뭐예요? 세 가지를 다 쓰지 마라. 하나를 쓰든 두 개를 쓰든지 해야지 다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된다? 는 dsum 어쩌고 저쩌고 빼기 dminimum, dsum이 아니지, dmax를 쓰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면 되잖아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니까 맥시멈하고 미니멈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는 dmax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전체 영역을 잡는다. 물론 성명은 의미가 없으니까 추신고부터 잡아도 된다. 그러나 다 일일이 잡는 게 편하다. 그렇게 하더라. 항목 필드 무슨 어떤 값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필기야 실기야 종합이야. 문제지. 필기 점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필기 점수를 클릭하면 되죠. 3이라고 써도 되고 3. 그 다음에 조건은 추신고가 상공고가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조건을 걸 수가 없으니까 추신고 상공고를 안에다 써놓고 여기를 조건을 걸자 이거죠. 미리 입력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게 최대값 아닙니까? 이게 최대값이니까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 뒤에다 붙여요. 그냥 컨트롤 V 누르면 똑같은 함수를 또 두 번 쓴 것처럼 되잖아요. 얘를 빼주면 되죠. 자, 보세요.
얘를 똑같이 두 번 써요. 두 번 써가지고 얘는 미니멈으로 바꿔주면 최소값이 되는 거고 맥시멈은 최대값이니까 빼주면 되지 뭐.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면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문제 4번은요. 문제 5번. 서점명이 대한서적이래요. 대한서적. 서점명이 상공문고는 있는데, 그렇죠? 여기 하나 문제는 상공문고에 대한 평균 금액을 계산하는 게 하나 나와 있고, 하나는 대한서적에 관한 합계 금액을 계산하는 거니까 상공문고는 블럭을 바로 잡으면 되지만 대한서적은 블럭이 안 되니까 여기다 서점명을 쓰고 대한서적이라고 입력을 따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문제 5번. 서점명이 상공문고 인 서점의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고요. 네, 문제 6번은 서점명이 대한서적인 서점의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래요. 평균을 계산하니까 무슨 함수 쓴다? t-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나올 테고, 얘는 대한서적이니까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d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나올 테고, 아마도.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별도로 입력을 하라고 문제가 나올 테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상공문고의 평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번 해보죠. 뭐. 는 d average 데이터베이스는 서점명서부터 금액까지 블럭 잡고, 이때 항목, 계산한 항목은 평균이니까 뭐에 대한, 금액에 대한 평균이니까 금액을 클릭하면 되고, 조건은 서점명이 상공문고니까 이렇게 블럭 잡으면 되고. 한번 해보세요. 직접 대한서적의 합계 금액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상공문고에 대한 평균 금액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조건을 걸고 그 다음에 항목 이름을 선택해 주면 답이 되고요. 대한서적은 서점명이 대한서적이 떨어져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조건 쓰는 란에다가 여기다가 대한서적이라고 일일이 써줘야 되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dsum 써야 되겠네. dsum. 데이터베이스는 동일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고. 항목 이름은 합계에 대한 금액이니까 금액에 대한 합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을 클릭하면 되고, 서점명이 대한서적 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대한서적이 지금 하나, 두 개 있는데 여기 110만 6,400하고 9만 3천원이니까 19만 9,400 맞네요. 그렇죠? 답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답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전자과 학생이 몇 명 납부했네요. 문제 7번은 이겁니다. 학과가 전자인 학생들의 급식비 납부자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 뒤에 명을 포함하래요. 그러면 이제 예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만약에 3명 같으면 3명 하고 이렇게 명자를 붙이라는 얘기죠. 명자를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dcount A, dsum, dmax 함수 중에서 선택하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자, 뒷섬은 뭐예요? 합계를 구하는 거죠. Gmax는 최대값이죠. 그 둘 다 아닐 거 아닙니까? D카운트 A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써봐야지. 는 D카운트 A. 데이터베이스는 다 잡았고요. 뭐의 개수를 세래요? 급식비 개수 세라고 돼 있지 않아요? 급식비? 급식비 몇 명 냈는지 안 냈는지. 그렇죠. 급식비를 클릭하면 돼요. 컴마 조건은 뭐다? 학과가 전자야. 자, 보세요. 지금 그 전자과 학생이 하나, 둘, 세 명 있는데 다 나쁘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나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나쁘가 아니면 2명 낸 거잖아요. 여기 전자과 하나, 여기 전자과 하나 나쁘니까 여기 전자과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미납된 거지. 여기 나쁘라고 써 있으면 나쁘자가 전자과 하나 하니까 3명이 나쁘한 거고, 통신과는 지금 미납자가 1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기다가 앰퍼센드 써가지고 몇 명이라고 붙여주면 몇 명이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지. 근데 실제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내요. 전자과가 몇 명입니까? 계산해보래요. 전자과 학생이 모두 몇 명이죠?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필기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뭐라고? 디카운트 A를 써가지고 헷갈리게 내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는 디카운트 A 데이터베이스, 이게 맞을까요? 보기 하나 걸쳐 놓을게요. 이건 결과를 안 보여드렸어요. 얘는 아까 333였는데 얘는 결과를 안 보여드렸죠. 디카운트는 뭐예요? 디카운트는 글자 개수 세는 거죠? 숫자 세는 거죠? 근데 얘는 뭐의 개수를 세래요? 학과의 개수를 세래. 학과. 학과의 개수를 세라고 써있잖아. 학과는 숫자다, 글자다? 글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디카운트 A는 글자를 세도 되잖아요. 얘는 3명이 맞지만 디카운트로 글자를 세라 그러면 몇 명? 빵명. 문법이 틀린 거는 아닌데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보기 4개를 주고 나서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틀립니까를 물어보면 이거를 수작업으로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과 학생이 몇 명인지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기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디카운트를 써라, 디카운트 A를 써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학번은 숫자니까는 제가 아까 학번 항목을 클릭했어요. 요거. 학번을 제가 디카운트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학번의 개수를 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자과 학생이 여기 김면 하나, 이지암 하나, 구찬호 하나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디카운트 요 A25를 만약에
여기다 찍어주거나 여기다 찍어주면 얘는 글자잖아요.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 답이 안 나오지. 얘를 찍어야 답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필기시험에 내더라. 필기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디카운트나 디카운트 A는 필기시험 위주로 주로 나와요. 예. 해설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댁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 해설을 먼저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시면 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요. 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외워서 하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지만 더 좋은 거는 이해하고 내가 직접 척척척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유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척척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예. (1번) 문제 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의 세 번째 셀을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2018년 06월 04일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트 함수가 년, 월, 일을 넣어주면 이게 이제 날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함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연도는 뭐다? 2018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월은 6월이고요. 06월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얘는 04일이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2018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18밖에 없는데 2018을 써줄래니까 요 20이란 글자하고 앰퍼샌드로 18을 묶어야 되겠고 18은 왼쪽에 있으니까 레프트로 묶어서 C의 세 번째 셀에 두 개를 잘라오면 되고 요 06월은 세 번째 두 글자니까 미들 함수를 써서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면 되고 요거는 미들 함수를 써서 C의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두 개를 자르면 되고 괄호가 지금 레프트에서 한번 열리고 닫히고 미들에서 열리고 닫히고 미들에서 열리고 닫히고 마지막은 데이트에서 닫히는 거니까 요 괄호 열리고 닫히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써주면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이게 2018년인지 1918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성인들은 성별 코드가 4구나고 알 수 있지만 그래서 문제지에 결과가 표시되어 있는 거죠. 2008년인지 2008년인지 이런 거. 예. 품목이 세탁기인 자료액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런데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래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는 라운드 업 어떤 값을 마이너스 3 쓰면 되겠네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니까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가 올림이고 마이너스 3이 쓰는 거를 100의 자리에서 라는 의미니까 그럼 이제 값에는 뒷섬이 들어가면 되죠. 뒷섬. 여기는 이제 뒷섬을 써가지고 이제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뒷섬 함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데이터베이스는 얘가 데이터베이스고요. 이때 문제가 단가의 합계를 구하는 건지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건지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액 합계니까 얘가 항목 이름이 되겠고 품목은 조건은 품목이 세탁기니까 이렇게 블럭 잡으면 되고 그러니까는 라운드 업 뒷섬 데이터베이스 영역 잡아주고 매출액의 합계를 구할 거고 품목이 세탁기인 거를 잡아서 마이너스 3 써주면 된다. 마이너스 3 써주면 된다 이거죠. 답이 이렇게 나온 거죠. 뭐 자세한 거는 뭐 또 다 해설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써놨냐면요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를 4로 써놨잖아요.
4. 우리 책 답은 4로 돼 있어요. 왜? 얘 1, 2, 3, 4니까 매출액이 네 번째 항목 아닙니까? 그래서 4라고 써도 된 거지. 예, 이거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 이거를 매출액이라고 써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 항목 이름이 두 줄짜리도 있거든요, 엑셀에서. 그건 표시를 못 해요. 두 줄을 줄 바꿔서 못 쓰거든요. 예. 만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건 못 한다고. 이거는 두 줄로 돼 있는 건 못 하지만 한 줄로 돼 있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몇 번 창보인지 클릭하면 되는데, 이 책은 굳이 왜 1, 2, 3, 4, 4라고 표시했을까? 전 그게 약간은 좀 1, 2, 3, 4 세야 되잖아, 우리가 카운트를. 클릭하면 수월한데. 예. 자, 그 다음에 평균. 자, 여기 평균점, 총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서 차이를 계산해야 돼. 차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차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차이라는 말이 뭐예요? 차이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게 차이예요. 그렇죠? 그럼 어느 게 큰지 어느 게 작은지 알아야 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는 if A가 B보다 크다면 A에서 B를 빼면 되고, 아니면 B에서 A를 빼라, 이런 식으로 차이를 계산하는데, 여기는 ABS란 절대값 함수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럼 A 빼기 B 하면 돼요. 또는 ABS 합 써가지고 B 빼기 A 해도 되고 상관없죠. A에서 B를 뺐는데 양수가 나오든 음수가 나오든 절대값이니까, ABS가 절대값이니까 플러스만 나오는 게 절대값 아닙니까? 그렇죠? 뭐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런 자세한 설명은 책에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ABS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절대값이다. 글자가 왜 이렇게 작아? 갑자기 작아졌어? 이 자간을 줄였네. 자간. 워드에서. 이게 길어. 함수가 길어. 그러니까 글자를 좁혀가지고 아주 잘 자라게 만들어놨네. 예.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평균 구하는 거니까, 평균. 자, 불문과 학생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영문과 학생은 저렇게 계산하면 돼. 영문과하고 국문과잖아요. 그렇죠? 영문과하고 국문과인데, 불문과 같으면 이렇게 조건을 걸면 되지만, 불문과가 아니면 다 조건을 써야 되겠네. 여기다가 학과가 영문, 그럼 영문이 되고, 학과가 불문, 그러면 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걸지는 않을 테니까, 각각 조건을 걸 거니까 이렇게 나열해서 쓰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는 ABS 가로 열고 T 에버레이지 이렇게 블럭 잡아서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은 학과가 영문이고 빼기 T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연결해주고 총점에 대한 평균 계산할 테고, 여기 조건이 불문이잖아요. 학과가 불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이 나왔나 보다. 뭐 잘못 썼나 보지? 불문이 아니라 영문이죠. 그렇죠? 국문. 그럼 여기다 국문이라고 쓰면 답이 바뀌지 뭐. 조건을 잘못 쓰면 이렇게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예. 학과가 영문이고 학과가 국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쓰면, 조건을 쓰면 알아서 조건에 따라서 답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길다. ABS라는 함수는 절대값 계산하는 거니까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인 학습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배우셨을 테니까 걱정이 없는데,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란 함수를 의미를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 다음에 국문학과인가요? 국문학 학생들에서 최대값 구하고 국문학 학생들에서 최소값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지금 국문학과라고 조건을 걸어놨잖아요. 조건을 영문학과를 먼저 쓰던 국문학과를 먼저 쓰던 상관없습니다. 따로 어디다 쓰라는 얘기가 있어요? T26에서 E27 이 사이 내에서 영문 조건, 국문 조건을 쓰라고 한 것뿐이지 영문학과는 어디다 쓰고 국문학과는 어디다 쓰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는 Tmax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총점 잠깐만 컴마 총점 그리고 학과가 국문. 자, 이렇게 썼네요. 답이 이건데, 그럼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똑같이 여기다가 요거만 고쳐줘도 되지 않아요? 이거만? 나머지 똑같잖아요. 이거를 D 에버리지라고 쓰면 평균이 되는 거고, D 썸을 쓰면 합계가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 함수만 다르지 안에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6가지 중에서 D 에버리지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시오. 뭐 차이를 계산하시오. 뭐 빼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소수점 이하가 막 더덕더덕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나 라운드업 이런 함수를 써서 복합적으로 2개 함수를 걸어버리면 문제가 재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Tmax를 계산하거나 T미니멈을 계산하게끔 이렇게 단순한 함수가 나오면 쉽게 말해서 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내는 시험 문제는 거의 없어요. 다 함수가 이렇게 섞여버리죠. ABS랑 T에버리지랑 섞인다든지 라운드업하고 뒷섬을 섞는다든지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지. 여기는 함수가 3가지나 되고 앰퍼센드 연산자까지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지. 함수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 개를 섞으면 초보자들은 일단은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날짜 중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비어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비어있는 공간을. 예, 비어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는 1900 몇 년을 해볼까? 1975년 5월 5일이라고 해볼게요. 이 날짜가 무슨 날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날짜는 이렇게 쓸 거고요. 여러분 지금 날짜 어떻게 입력합니까?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세미콜론. 네, 이렇게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키보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손으로 엔터 왼쪽에 있는 쌍따옴표 왼쪽에 있는 세미콜론 있잖아요. 얘를 누르시면 지금 날짜가 쏙 들어가요. 알아서. 예. 자, 이 함수를 쓰는데 자, 는 아까 데이스란 함수 있었죠. 데이스에서 괄호 열고 큰 날짜, 컴마 작은 날짜를 쓰면 요 날짜 사이에 며칠 지났냐 이거죠. 며칠 지났느냐. 16,655일 지났대요. 만약에 1975년 5월 5일 날 태어나신 분이라면 지금까지 16,655일째 살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1988년 11월 11일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교육청에 신고된 게 11,716일째 된 강의하는 날입니다. 오늘 날짜와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만호는 몇 년 됐느냐, 만호는 몇 개월 됐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무슨 함수를 쓰냐면 date diff라는 함수를 써요. date difference의 줄임말. 근데 는 date 목록에 안 떠요. 목록에 안 떠. 목록에 뜨면 대번에 옆에 뭐라고 쭈글쭈글 뜨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엑셀 이거는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떠요. 원체 중요해서. 자, 모든 함수들은요, 기본적으로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를 씁니다. 작은 날짜를 먼저 써주고 뒤에 큰 날짜를 써요. 데이스 함수는 큰 날짜, 컴마 작은 날짜를 썼는데 보편적으로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를 씁니다. 그리고 컴마를 찍으면 옵션이 들어가요. 옵션은 6가지가 있어요. 먼저 Y를 써볼게요. 따옴표에다 Y를 써보면요, 대소문자 상관없고요. 몇 년 지났느냐 하는 거죠. 만으로 몇 살이냐, 만으로 몇 년 지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요. 만약에 1988년 11월 11일 날 태어난 사람 같으면 지금으로 만 32년, 32세가 됐다는 얘기죠. 자, 여기 Y 대신에 M을 쓰면은요, M. 먼스예요, 먼스. 384개월 된 거예요. 미운 우리 새끼 보면 뭐 김건모 씨가 생후 580 몇 개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개월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개월수. 근데 보통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18개월 됐어요. 이 얘기고요. 우리 애는 1년 6개월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1년 6개월 18개월이니까 그러면 이걸 Y로 써주면 1년이 됐고 연수가 됐고 나머지 개월수가 있으죠. Y 나머지 개월수는 M을 쓰는 겁니다.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 나머지 개월수 없네. 꽉 찼네 뭐. 32년 0개월이란 얘기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월수가 12월 9일에서 11월 11일 빼니까 한 달이 안 남지 않습니까? 나머지 개월수는 0개월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Y하고 M 대신에 이거 대신에 D를 쓰면 D 11,716일째 데이 예. 그러니까 몇 년, 몇 개월, 며칠 이것도 다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요,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가서 date diff라는 함수를 검색을 하시면은요, 되게 잘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이거를 설명해놨고, 오빠두라는 사이트에서 설명해놨고,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놨어요. 블로그에도 설명해놨고요. 그래서 MS사에서 한 거, 스타트 데이트 먼저 쓰고 엔드 데이트 쓰는데, 6가지가 있다 그랬죠? Y는 뭐다? 몇 년 됐느냐? M은 전체 몇 개월 됐느냐? D는 전체 며칠 됐느냐? YM은 뭐다? 연도수를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죠. 그렇죠? MD는 몇 개월, 개월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 예. 그 다음에 YD도 있어요. YD는 어떻게 쓰는 거지? YD는 뭐지? 28일 차이가 나나? 여기다가 YM을 쓰면 뭐야? YM을 쓰면 나머지 개월 쓰고 MD를 쓰면 28일이고 몇 년 몇 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일수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나오니까는요, date diff라는 함수 자체만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검색해서 쓰시면 돼요. 얘는 엑셀 함수 목록에 안 나오는 애라서 그게 헷갈리는 거죠. 개월 이게 나왔으면 여기서 고르면 나올 텐데 설명이 그 말이 안 나와요. 자, 로터스 1, 2, 3의 이전 통합 문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제공한대요. 아하.
로터스 1, 2, 3라는 엑셀에 형이 있어요, 형. 이 로터스가 엑셀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엑셀이 의리를 지키려고 로터스에서 사용하던 기능을 그대로 다 승계했어요. 의리가 있는 거지,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나온 함수인데, 문제는 얘가 안 나온다는 거야, 목록에. 함수 목록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거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함수를 좀 볼게요. 논리함수. 다음 시간에 논리함수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아까 그 메모한 거를 좀 다시 좀 볼게요. Dsum, Daverage, Dmax, Dminimum 그 중에 Daverage가 아주 잘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Dmax나 Dminimum은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average 함수랑 아까 어떤 거? 라운드 계열 함수랑 묶어버리면 아주 쉬운 문제지만 재미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위크데이 좀 설명드려야 되겠다. 위크데이. 자,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위크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일을 출력하시오 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보세요. 는 위크데이 가로 열고 오늘 날짜 2020년 12월 09일을 써주고 옵션 2를 써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옵션 2가 뭐라 그랬죠? 옵션 1은 일요일이 1이고 월요일이 2고, 옵션 2를 쓰면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당연히 수요일이니까 3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수요일이라고 출력하래.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추수는 뭔지 아시죠? 고르는 거잖아요. 1이면 뭐라고? 월요일. 2면 뭐라고? 화요일. 3이면 뭐라고? 수요일. 이런 식으로 일요일 이렇게 출력해주면 오늘이 3이니까 이게 3이니까 세 번째 수요일 이렇게 출력할 거 아닙니까? 이게 ITQ라는 자격증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ITQ. 그러니까는 커말 자격증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문제를 못 내겠다 이거야. 이거는 ITQ 문제를 모방하는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내느냐?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하여 휴일인지 평일인지를 평가하시오. 아직 논리함수를 안 배우셨기 때문에 if 함수를 모르셔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휴일인지 평일인지를, 휴일이라는 건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어떤 게, 자, 옵션 2를 쓰면, 자, 는 위크데이 날짜를 쓰고 옵션 2를 쓰면 일요일이 1이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가 2서부터 6이 되는 거고 토요일이 7이 되는 거죠. 그럼 휴일을 내면 평일을 내면 어떻게 돼요? 휴일을 내면 1 또는 7이 돼야 휴일이고 2부터 6 사이가 평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위크데이 날짜를 옵션을 2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예요? 1부터 뭐죠? 5까지죠. 그 다음에 토요일이 6이고 일요일이 7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6 이상이면 뭐예요? 6 이상이면 휴일이고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평일이죠. 6, 7, 8, 6, 7, 8이에요. 6, 7, 6 이상이면 휴일이잖아요. 아니면 거꾸로 5 이하면 평일이고 아니면 휴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5 이하, 5 이하. 그럼 월, 화, 수, 목, 금까지가 5 이하니까 평일이 되는 거고. 자, 이거를 똑같이 내가지고 여기다가 5 이하라면, 5 이하이면 이게 뭐다? 평일이 되는 거고 아니면 휴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 바꿔치기 저치기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위크데이라는 함수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를 왜 이런 함수를 써갖고 고생을 하냐고. 이거를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일을 출력해주면 되잖아요. 요일을 여기다가 요일이 출력되면 수요일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거를 왜 함수를 써서 고생을 시켜서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를 평가하냐고. 이 날짜가 평일인지 휴일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날짜가 평일인지 휴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판가름 내기 위해서 이 위크데이 함수를 써야 돼요. 옵션 3을 쓸 수도 있어요. 옵션 3은 뭐예요? 0서부터 4까지가 평일이고 6, 5, 6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그걸 써도 상관없겠지. 함수라는 거를 많이 아시면은 일단은 많이 알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귀찮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들의 요리 솜씨. 어느 호텔의 주방장처럼 음식을 잘 만드시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럼 뭐 뚝딱뚝딱 잘 만들어 주시잖아요. 알고 있는 노하우를 발휘해서.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뭐를 만들어야 고민을 한단 말이야. 방송에 그런 코너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봐서 뭐가 있으면 그거로 뚝딱뚝 음식 만들어주는 코너 있었어요. 그거는 그 셰프가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료가 뭐가 있으면 재료를 구성하면 답이 뭐가 나오겠다, 음식이 뭐가 나오겠다를 알아야 그걸 갖고 착착착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엑셀도요. 함수를 많이 알면은 노하우가 생겨서 이 함수를 적용하면 어떻게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냥 거품 물고 떠들었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실제로 함수,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이게 ITQ에서 이 문제가 계속 존재해요. 이거 알면 이 답 하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함수를 모독하는 행위야. 이런 함수를 쓰면 좋지. 이런 함수, 데이트 디퍼런스 함수. 근데 이거는 목록에 없잖아요. 그렇죠? 목록이 없으니까 이거를 내면 반칙이야. 왜? 여기 설명이 떠야 되거든. 는 이어 먼스라고 쓰면 여기 스타트 데이트 먼스 뭐 설명이 떠야 된단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게 떠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안 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자, 논리함수라는 말은 뭐냐 이거죠. 논리함수. 논리함수는 결과가 참 또는 거짓. 참은 우리가 1로 표현하고요. 거짓은 0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냐 저거냐 이거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신호등의 색깔이 뭐죠? 이거는 논리가 아니다. 그러면 신호등의 색깔이 빨강입니까? 이거는 논리예요. 왜? 논리라는 말은 OX가 되는 거거든요. 빨강입니까? 그럼 예 아니오가 되잖아요. 이게 논리가 되는 거지. 색깔이 뭐죠? 그러면 주관식이잖아. 빨강인지 녹색인지 뭐 주황인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등의 색깔이 녹색입니까? 그러면 예 아니오니까 그건 논리야. 아까 그랬잖아. 5 이하입니까? 그럼 예 아니오잖아요. 너 위크데이 했더니 답이 뭐니? 이건 논리가 아니라 이거지. 왜? 1, 2, 3, 4 여러 개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 당신은 남자입니까? 예 아니요. 당신은 여자입니까? 예 아니요.
당신은 초등학생입니까? 예, 아니요. 당신은 미성년자입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논리예요. 그래서 함수는 if 함수를 사용하고요. if 함수를 사용하고 and라는 함수하고 or이라는 함수 두 가지를 써요. 최근에 나온 게 뭐라 그랬어요? if era 함수가 나온다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and는 뭐냐면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 모두 만족해야 전체가 참. or는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 적어도 하나만 만족해도 전체가 참.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는데 세 과목 다 모두 7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래요. 그게 AND예요. 국어가 70점 이상입니까? 영어가 70점 이상입니까? 수학이 70점 이상입니까? 이 세 가지를 물어봐야 되거든. AND로. 근데 OR은 뭐냐면 시험을 봐서 70점 이상이 한 개라도 나오면 합격이다 이런 얘기죠. 다 빵점 맞고 70점 맞아도 합격이라는 얘기지. 그런 것들을 이거는 논리곱, 이건 논리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논리곱, 논리합이라는 건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예. 우리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은요 수학을 배워요. 대수학, 계산하는 수학이 아니라 논리수학. 참, 거짓, 논리곱, 논리합 이거 배우셨죠? 우리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런 거. 그게 논리수학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배워요. 수학에서. 위적분 이런 거는 전혀 다루질 않는 거고. 논리함수는 아주 단순해요. 알고 보면 단순한데 이걸 표기하기가 난감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은 아유 머리가 아파요, 어려워요 라고 표현하는 거지 어려워서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어려워서 어려운 거는 재무함수라고 했어요. 재무함수. 금전적인 거 따지는 거, 용어도 헷갈려. 근데 그 분야 사람들은 그거 쉽잖아요. 또 그렇죠? 분야마다 다른 건데 컴퓨터는 기본이 논리거든요. 여기 보니까 false라는 말도 있고 true라는 말도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if era, not도 안 나오더라고. not, and or만 나오죠.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1이 2보다 작다. 참과 거짓 어떤 거죠? 거짓이 참이죠. 참. 1이 2보다 작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는 1이 2보다 작으니? 라고 물어봐. 그러면 오케바리 true 그러면 맞는 말이고 만약에 1이 2보다 크냐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alse하고 따르겠지. 그렇지. 그런데 어떤 애는 오른쪽에 있고 어떤 애는 왼쪽에 있고 어떤 애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류가 나거나 논리적인 값이 나오면 다 가운데예요. 제 가운데 가라고 해서 가운데 된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얘네들을 다 가운데다 놓고 오른쪽에 놓고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 있다가 다시 가운데를 놓으면 안 가운데. 오른쪽에 갈 놈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려 애들은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 있는 애 알아서 가운데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논리함수에 관한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